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개월 만에 낮췄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금리 1%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번 소식은 동아일보 경제부의 신치영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 차장,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금리가 이제 1%대로 진입을 했다. 자, 과거에 우리가 10%대 넘는 금리였는데 1%대다 하니까 굉장히 우리 생활에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내릴 것이냐, 내리지 않을 것이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예. 내려야 한다, 내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찬반 의견도 팽팽했고요. 예. 근데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선택을 했습니다. 5개월 만에 말씀하신 대로 0.25%를 낮췄습니다. 예.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 금리로 진입을 한 건데요. 이건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 네. 조금 경기를 좀 부양을 시켜야 살려보자.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이자가 싸니까 많이들 빌려서 투자도 하고 집도 좀 사고 이렇게 해서 경기를 좀 살려보자 하는 취지의 결정이었다라는 설명이었는데. 그렇겠죠. 자, 이제 금리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십니다. 자, 이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투자했던 거를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뭘 더 사야 되나? 이런 게 궁금할 텐데. 네. 투자 5개명으로 해서 한번 신청 차장이 자세히 한번 짚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돈을 서로 거래하는 예.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먼저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가 싸지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이 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 1월과 2월에 우리나라 주택 거래가 2006년 이래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겨울에는 아무래도 비수기인데도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 예. 3월에 본격적인 이사철이 돼서 성수기가 되면 좀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특히 이번 금리 인하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더 많이 몰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 예상이 많습니다. 그럼 기대감이 있으니까 수요도 좀 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고 수요가 는다면 집값은 당연히 오르겠죠. 집값도 오를 수 있다. 네. 그럼 빨리 사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살 그래서 사람들은.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이런 그 독촉에 시달리는 분들이라면 예. 그래서 집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급적 빨리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내 집 마련은 서둘러야 되는 게 첫 번째 계명이면 두 번째 계명은 대출은 고정금리로 해라. 네. 자,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한 1,100조 정도에 이르는데요. 예.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한 80% 정도가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로 이루어진 대출입니다. 한 20% 정도가 고정금리 대출인데요. 고정금리 대출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고정금리 대출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됐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금리가 더 낮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마지노선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그 한계점에 온 금리를 고정시켜서 네. 하는 것이 좀 유리하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통장에 돈을 좀 갖고 계신 분들, 예금에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예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금리 인하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은행에서 예금을 맡겨놓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지금 예금 금리가 1년짜리 예금 금리가 1% 후반 정도 되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로 한 1% 중반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중반이라면 1억 원을 1년 동안 맡겼을 경우에 나오는 이자가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에 10만 원 안팎 되는 돈으로 생활하기가 굉장히 빠듯하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은행의 예적금을 대체할 수 있는 예. 그런 재테크 상품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만 묶어놔서는 수입이 예전만 못하니까 네. 이런 수익형 상품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렇습니다. 이런 간접 거죠? 투자 상품들, 뭐 펀드, 주식, 간접 투자 상품들 보면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성이 있으면서도 예. 은행 이자보다 좀 높은 연 한 5%에서 6% 정도의 그래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우신 분들에게 좀 자문을 구하셔서 네. 자신에게 맞는 그런 상품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차장에게 물어보는 전화도
좀 회사로 걸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야, 이분들은 어떻게 될지 지금 궁금하시겠어요. 금리가 떨어지면 네. 아무래도 예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드니까 예금 대신에 다른 자산으로 다른 투자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예금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입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입니다. 그렇군요. 주식 시장으로 좀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 아니면 또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예. 이제 예금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그렇죠. 은행에서 은행 돈을 빼서 주식에 투자하는 넣는다. 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아시는 대로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신청 차장의 표정이 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식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간접 투자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회사나 이런데 간접 투자 상품에 가입을 하면 월 10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꼬박꼬박 적금 붙듯이 적립을 하면 그 회사의 전문가가 주식에 굴려줍니다. 그리고 수익을 내고 일부를 수수료 떼고 수익을 돌려주죠. 자,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 환전 얘기가 나오는데 금리 인하하고 환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금리가 떨어지면 통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한 113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30만 원일 때 예를 들어서 $10,000를 환전을 한다고 하면 1130만 원 정도가 들겠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100원 정도가 올라서 1230원 정도로 오른다 하면은 $10,000를 환전을 하는데 1230만 원이 들겠죠. 그러겠네요. 100만 원이 더 드는 셈입니다. 근데 최근 며칠 새에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며칠 새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 5, 60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6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걸로 많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좀 더 가파르게 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가족을 보내놓은 이런 기러기 아빠들이나 이런 분들은 환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환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5가지 5개명 금리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오늘 신치영 차장이 정리해준 투자 5개명 이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따른 경제계 뉴스 저희가 오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